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늦은 나이에 하게 된 재혼이라 신중한 판단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었던 게 많이 후회스럽기도 하네요. 당장 경제적인 형편이 곤란하다고 해서 함부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좋지 않구나. 그런 교훈을 얻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여보, 나 아무래도 공무원 관둬야 할 것 같아. 워라밸이 좋다고 해서 공무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악성 민원 한번 겪고 나면 진짜 머리가 빠지고 만사가 다 귀찮을 지경이거든. 나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말하는 거니까 허락해줘. 당신 공무원의 뜻이 있어서 늦가기로 간신히 합격한 사람이잖아. 내가 그동안 당신 합격시킨다고 뒷바라지를 1년이나 했었는데 이제 와서 관둔다고? 어미야,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네가 우리 민재 뒷바라지를 했으면 얼마나 했다는 거니? 애 나이 40 넘도록 옷가게 일 돕도록 하면서 먹고 살게 한 건 나다. 애가 시랑 소설에 뜻 두고 이제 꿈을 펼쳐보겠다고 하는데 그걸 인정 못해서 공무원을 계속하라는 거니? 어머님, 그이가 책 읽는 거 좋아하는 거랑 시 쓰는 거 좋아한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애초에 그이랑 결혼하게 된 것도 꿈을 계속 놓지 않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그런 거였고요. 그런데 현실이랑 이상이랑 어느 정도 타협은 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어머님 옷가게 일도 잘 안 풀려서 접는다고 하셨는데 그이마저도 수입이 뚝 끊기게 되면 그때는 형편이 너무 어려워지잖아요. 아시다시피 하영이도 이제 곧 대학 들어가게 될 텐데 등록금이며 이래저래 깨질 돈도 많고요. 넌 어떻게 된 애가 그렇게 이기적이니? 우리 민재가 다 큰 애 딸린 너랑 재혼한다고 할 때도 반대 안 했었던 나다. 그럼 너도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님, 저도 할 말은 있어요. 제가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게 하신 거 어머님이랑 그이잖아요. 옷가게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끼니마다 밥 잘 차리고 집안일이나 잘하면 된다면서요. 그러다 갑자기 경제 사정 어려워지니까 저보고 일하라고 하셨죠. 그동안 경력 살릴 수 있는 직장 구한다고 하니까 그럴 시간 없다면서 당장 식당 일이라도 1년만 하라고 하셨고요. 당신도 동의해서 한 일이잖아. 내가 동의를 한 게 아니라 떠밀리다시피 결정한 일이니까 그렇지. 나도 많이 양보를 했는데 나보고 이기적이라 하시니까 하는 말이고. 그렇게 내가 식당 일 한지 1년 다 채워갈 때쯤에 당신이랑 어머님은 나보고 뭐라고 그랬어? 공무원 시험 공부해야겠다고 뒷바라지 해달라며. 그래서 1년 동안 추가로 또 식당 일 했어. 그렇게 간신히 합격한 공무원을 1년도 안 돼서 관둔다니까 기가 막혀서 그렇지. 이번에 민재가 합격한 것만 봐도 알겠지만 애가 워낙에 영특해서 하고자 한다면 다 잘하는 애다. 그런데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애 가능성을 이때까지 막아왔잖니. 이게 다 민재가 전 며느리 그 계집애한테서 안 좋은 기운을 매일같이 받아서 그래. 그년이 민재 운이며 좋은 기운들 죄다 뺏어가서 지는 사업으로 성공하고 내가 그거 생각만 하면 아주 이가 갈린다. 이가 갈려. 그 좋은 운을 어떻게든 다시 뺏어와야 하는데. 어휴. 어머님, 미신 얘기 들먹이면서 그이 전 부인 많이 핍박하셨다는 거 들었어요. 아직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신은 무슨. 다 나름의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다. 얘가 무슨 천벌을 받으려고 입을 함부로 놀리고 있어? 이 아둔한 년아. 지금 욕하신 거예요, 어머님? 그러니까 왜 사람 속을 뒤집어, 이 년아. 여보, 엄마나 나나 그냥 하는 얘기 아니야. 나 정말로
진지하게 소설 쓰고 시로 성공하고 싶어서 그래. 입에 풀칠하는 거 물론 어렵겠지. 하지만 공무원 일 하면서 창의성 발휘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 오히려 궁지에 몰려야 더 강해지는 게 나라는 사람이기도 하고 제발 허락해 주라. 사실 바로 관둬도 되는데 당신이 헌신해 준 거 고마워서 이렇게나마 말이라도 하는 거야. 기가 막혀. 나는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버텨. 공무원 일이 힘들다고 해봤자 얼마나 힘들다고. 생각을 해봐. 나이 40 넘어서 9급 공무원. 윗대가리들 죄다 나보다 어린 놈들이고 밥 먹을 때 끼워주지도 않아서 힘들어 죽겠다고. 일 가르쳐줘야 할 애들이 나한테 반말 찍찍 뱉어대는데 내가 그걸 견디라고? 여보, 나 이래봬도 명문대 문창과 나온 사람이야. 소설이랑 시 쓰기로 등단까지 한 사람이라고. 당신이 예전에 등단했다는 것도 권위 있는 곳 아니었다며 돈 주면 등단시켜주는 곳에 합격했다고 자조하듯 말해놓고 그걸 지금 설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도 등단한 작가라고 강의도 하고 다녔어. 어디 시쓰기 모임 같은 곳 가면 선생님 소리 듣는 사람이라고 내가. 됐다, 민재야.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 같으니 더 말할 것도 없다. 어미 이건 말로 해봤자 들어먹지도 않는다. 아둔하기 짝이 없어서 너랑 맞지도 않는 애 아니겠니? 하여튼 보고 있으면 속이 터져서 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한 전 남편은 제 딸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공사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해 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딸아이를 혼자 키워오던 저는 40대가 넘어서야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딸을 혼자 키우는 것이 버겁기도 했고 시모의 옷가게 일을 돕고 있던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에 마음이 흔들린 덕분이기도 했죠.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지 않게 해주겠다는 남편은 오히려 제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저는 혼자 딸아이를 키울 때보다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힘이 붙였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들은 친정엄마는 참 기가 막히다면서 남편과 시모를 욕했죠. 고등학생 딸 있는 너랑 결혼한다고 할 때 그래도 부족한 점들이 있어도 넘어가려고 했다. 어차피 둘 다 재혼한 마당이니까 사소한 흠 따질 필요도 없겠거니 생각했고, 그런데 늦은 나이에 공무원 시험 치겠다면서 너 고생시켜놓고 간신히 합격한 공무원을 또 관두겠다고? 이 서방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인 거니? 아무래도 내가 얼굴을 따로 봐야겠구나. 이미 관둔 마당에 더 따져봤자 뭐해. 엄마만 스트레스 받지. 그리고 그이도 문제지만 아무래도 싸고 도는 시어머니가 더 문제인 것 같아. 사돈 양반? 대체 뭐라고 바람을 넣었길래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관둔다는 거니? 몰라. 갑자기 본인 기분 들뜨면 남편한테며 주위에 이상한 바람을 불어넣으시는 게 특기야. 저번에는 주식한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강의 듣고 다니더니 최근에는 수제 화장품 만들어서 떼부자 되겠다고도 했고, 그게 근래엔 남편 보고 소설이랑 시 다시 시작하라는 걸로 바뀐 거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들은 공무원 되고 싶어서 몇 년 동안 공부도 하고 난리도 아니라는데 그 좋은 직장을 다닌 지 1년도 안 돼서 때려치운다는 게 말이 되니?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고 버티면서 익숙해질 때까지 지내야지. 남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왜 혼자만 워라벨이니 꿈이니 그런 소리를 하는 거니? 뭐 들어보니까 정말 공무원 일이 힘들기는 한 것 같더라고. 나야 사정 다 아는 거 아니니까 더 따지진 못하겠더라. 주변에 들어보니까 악성 민원 때문에 정말 고생 심할 때도 있다더라. 이 서방은 미래 대비를 조금도 안 하는 거니? 시모가 아무리 바람을 넣어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그런 식으로 잘 풀릴 거라고만 생각해? 나이도 젊지 않은 사람이면서 어떻게 실패 한번 안 겪어본 사람처럼 그러나 몰라. 그런 거 생각하면 네 전 남편 첫 번째 사위가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말이다.
갑자기 그런 사고만 안 당했어도 좋았을 텐데. 그럼 네가 이렇게 마음 고생할 일도 없고 말이다. 죽고 사는 문제만큼 예측할 수 없는 게 또 뭐가 있겠어. 당장 앞날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 이 서방이 갑자기 또 잘 풀릴 수도 있는 거고, 말로는 뭐 노벨 문학상이라도 받을 것처럼 각오가 대단하던데. 예, 이 서방이 노벨 문학상? 차라리 엄마 땅이 토지 수용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다. 아, 그래. 엄마 땅 토지 수용 얘기 나왔었지. 그거 정말 되는 얘기이기는 하는 거야? 엄마가 그것 때문에 신경 쓰느라 건강 나날이 나빠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모르겠다. 부동산 업자 말 들어보니까 얘기가 주변에 돌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것만 잘 풀리면 너나 나나 신세 훤히 피는 건데 신경이 쓰이고 두근거려서 엄마가 잠을 통 못 자겠구나. 가끔 꿈에 내 죽은 아빠가 나와서 팔지 말고 꼭 붙들고 있으라고 말하는 거 보면 진짜 우리 인생에 볕들 날이 오려나 싶기도 하고.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자. 일어나지도 않을 일 미리 신경 쓸 필요 있나? 계집애, 넌 그럼 왜 요양보호사 자격증 미리 따놓은 거니? 이 엄마 아플 거 대비해서 따놓은 거 아니야? 엄마 아플 거 대비해서 따놓은 거기는 한데, 그래도 그런 자격증 하나 있으면 주변 사람들 돌볼 수도 있고 좋을 것 같아서. 전 남편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게 되니까 누군가를 돌보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도 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 이롭다. 엄마 건강이야 늘 좋을 테니까. 네가 그런 자격증 써먹게 내가 놔둘 줄 아니?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엄마와 저에게 물려준 땅은 시골에 있는 넓은 토지였습니다. 토지 수용이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돌고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알아보느라 엄마의 건강은 나날이 나빠졌었는데요. 사람부터가 신경줄이 별로 굵지 않은 데다가 이 문제로 인해서 알아보느라 심력을 소비한 게 원인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엄마의 건강은 급격하게 악화가 되어 급성 심근경색이 오게 되었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죠. 남편과 시모는 당연하게도 엄마를 모시는 일을 반대했었는데요. 사돈 모시는 일 말이다. 명분이야 좋다만 아무래도 너나 우리 민재가 많이 불편하지 않겠니? 나도 당신 효심은 높이 사고 있어. 그런데 아무래도 장모님이 불편하실까봐 걱정이 되기도 해서. 엄마 돌보는 사람 없는 상황에 심장마비 되는 일도 생기면 어떡하고요? 만약에 반대한다고 하면 저라도 따로 친정에 가서 지낼게요. 그것도 안 된다고 하시면 별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넌 당연히 우리 민재 도와주고 돌봐줘야지. 그래, 나 지금 루틴에 이제 간신히 적응했단 말이야. 지필 활동도 열심히 할 건데 당신이 가버린다거나 장모님 집에 모신다거나 하면 악영향 생길 것 같다고. 내가 솔직히 한마디 할게. 당신 공무원 일도 힘들다고 때려치운 사람이잖아. 집안일도 내가 도맡아 했었는데 나누자니까 창의력에 방해가 된다면서 거절했고, 엄마 모신다고 한들 당신이 실질적으로 손 하나 까딱할 일 없는데도 싫다는 거야? 우리 민재가 아픈 사람을 보면 못 내버려 두는 성격이라 그래. 애가 시 쓰고 소설 쓰려면 감수성이 한창 예민할 때 아니냐. 이런 상황에 괜히 생활에 변동 생기면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어디 있어? 어머님, 생활에 변동 생길 일 없이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이가 결정 내릴 일 있을 때마다 자꾸 남편 조종하려 들지 마세요. 조종이라니?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이 간악한 년이 이제 모자간을 이간질하려 드는구나. 조종이죠. 남편이 원래 공무원 관두고 싶어 하지도 않았는데 힘들다고 어머님한테 토로한 지 얼마 안 돼서 관두고, 공무원도 원래 하기 싫어했었는데 어머님이 안정적인 직장이 좋겠다고 추천하니까 시작하게 됐고,
남들이 이런 모습 보면 마마보이라고 하겠어요. 마마보이? 지금 당신 말 다 했어? 난 엄마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야.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판단 내리는 사람이라고. 그래, 우리 민재를 어떻게 보고 우리 아들 성공할 거니까 두고 보고나 있으렴. 얘가 쓰는 작품마다 연달아 성공할 거고 조만간 한국제일가는 문학가로서 이름 날릴 거니까 말이다. 법사님도 우리 애가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말해줬다. 별거든 뭐든 네 맘대로 해보렴. 나중에 울며 후회하지나 말고 에이 뱀 같은 년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년. 엄마를 모시겠다는 걸 허락하지 않는 남편과 시모 때문에 결국 저는 친정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성공해서 저를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시모의 장담과는 달리 남편은 공모전에 출품을 하는 족족 입선까지 들지도 못하고 낙방만 연달아 했습니다. 그렇게 연달아 실패를 거듭하게 된 남편은 본인에게 재능이 없다는 것을 반년이 넘는 세월을 낭비하고서야 인정하게 되었는데요. 여보, 어머님 집에 모시든지 하자. 나 이제 글로 밥 먹고 살려는 건 포기할게. 예, 민재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영감 받으려면 지금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바뀌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 모르니? 정신 차려. 예, 너 조금만 더 버티면 대문호로 이름 드높일 수 있어. 엄마, 나한테 이제 헛바람 좀 그만 주입해. 생각해보면 내 인생은 늘 이런 식으로 낭비만 해왔어. 목소리 좋다고 배우하라고 해서 20대 절반 낭비했다가 사업하면 정말 잘할 것 같다고 해서 남은 20대 또 낭비하고 그런 식으로 엄마한테 휘둘리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나이 40 넘어서 이뤄놓은 게 뭔데? 간신히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엄마가 부추기는 바람에 관두게 되니까 정말 미칠 지경이야. 민재야, 너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설마 어미가 너한테 무슨 못된 말이라도 했니? 법사님이 너 결혼하면 안 좋은 기운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더니 그게 아마 이걸 놓고 하는 얘기인가 보다. 어머머.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머님, 그이가 공모전에서 요즘 연달아 실패하니까 스스로 깨달은 거죠. 원래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되는 법이라고 했다. 민재야, 미래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인생은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인생이 왜 잘 풀릴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엄마가 말하는 것만 들으면 항상 잘 될 것 같이 들리고 세뇌당한 사람처럼 제대로 판단이 안 돼.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항상 엄마가 바라는 이미지만 만족시켜 주려다가 망하더라.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아들이 되어야만 하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어미가 대체 어떻게 말을 했길래 나한테 이러는 거니? 예, 어미야, 너 독사 같은 년아. 대체 우리 아들을 어떻게 꿰는 거냐? 무슨 말을 했길래 평생 엄마한테 한 번 대들지를 않던 애가 이렇게 세게 나오냔 말이다. 전 정말 아무 말 안 했다니까요. 엄한 집사람 그만 잡고 제발 내 인생에 간섭 좀 하지 마. 나는 쓰레기인 거 이제 확실히 알았고 내 분수에 맞게 살 거니까 좀 내버려 두라고. 아이고, 민재야, 그게 무슨 엄마 속을 뒤집어 놓는 소리니 민재야. 생각을 해봐라. 시인 이민재, 소설가 이민재,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니? 책 하나 적당히 베스트셀러 되면 인물도 좋겠다. 방송 나와서 얼굴도 알리고 얼마나 좋아? 응? 이것 봐. 엄마는 결국 남들 눈에 대단한 아들이 필요할 뿐이잖아. 내 인생 조종하려는 거 이제 그만하라고. 시모와 남편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니 그제야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바른 방향을 향해 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과의 별거를 끝낼 수가 있게 되었고 가정은 안정을 되찾았죠. 엄마 역시도 집에 모시게 되었고 남편을 일을 시작해 딸아이의 대학 입학으로 인해 나가는 돈 역시도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사라는 게 원래 또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법이더군요. 엄마의 토지 수용 문제가 잘 해결이 되어 막대한 돈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이를 남편과 저에게 알리며 자기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이쁜 행동을 하면 집을 장만해 줄 수도 있다고 선포를 하더군요. 이서방이 내 딸이며 손녀한테 요즘 잘해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 늙은 몸 돌본다는 것도 쉽진 않겠지만 엄마라고 생각하고 간단한 수발 정도는 좀 들어줄 수 있지? 잘만 하면 이서방한테 내가 집이라도 한 채 장만해 줄지 또 알아? 엄마 얼마나 생겼길래 그런 약속을 덜컥덜컥해. 그이 정말로 믿으면 어떡하려고. 내가 빈말할 사람이니? 그래도 1억 정도는 받을 것 같으니 적당한 집 한 채 해주는 거 무리겠냐는 말이다. 너랑 이서방 결혼할 때 장모 노릇 제대로 못했으니 이럴 때라도 생색내겠다는 얘기고. 장모님이 꼭 집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위로서 마땅한 도리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정말로 괴념치 마시고 편히 말씀해 주세요. 아이고 우리 사위 작가라 그런가 어휘부터가 아주 남다르구먼. 이 아픈 몸 머무는 동안 사위 호의 잘 받겠네. 많이 도와주게. 당연한 걸 하는 것뿐이니까 정말로 칭찬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장모님, 뭐 집을 해주시면 감사히 받기는 할 테지만요. 그렇잖아도 지금 월세로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는 하네요. 엄마 솔직하게 말해봐. 토지 수용으로 들어온 돈이 얼마나 되는데 그래? 하하하. 눈치챘니? 못된 사위한테 간병 좀 편하게 받자고 집까지 약속하기엔 1억이 너무 적은 돈 아니냐. 이것저것 다 떼어봐야 알겠지만 보상으로 받는 돈이 한 11억쯤 되겠더구나. 뭐 11억이라고 했어? 그래, 이거 사. 세상에. 11억. 이걸 내가 내 입으로 말하게 될 줄 몰랐다. 11억이 뭐니? 응?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서 볼을 얼마나 꼬집었는지 모른다. 엄마는 막말로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야. 그래서 이서방한테 집 사준다고 약속한 거야? 말이 약속이지. 하는 거 봐서 그러겠다고 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양념을 쳐둬야 앞으로 하는 집 보고 더 살갑게 대해줄지 그냥 미운 놈이라고 생각하고 막 대할지도 정할 수 있을 거고. 그간 너한테 맘고생 시킨 거 생각하면 사위고 뭐고 그냥 버렸으면 싶은데. 그래도 최근에는 네 시모랑 연 끊고 지내다시피 한다니까 품어주려는 거다. 엄마 고마워.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됐다, 얘. 하영이랑 너랑 행복한 게 내 행복이니까 그런 말 말거라. 그리고 이때까지 너 홀로 딸 키우면서 악착같이 살아왔잖니. 미래의 일은 모르는 거니까 인생 너무 방심하지도 말고 너무 긴장하지도 말고. 알겠니? 네 사위랑 시모 쪽이야 걱정이 너무 없어서 탈이지만. 엄마의 간병일이라고 해봤자 별거 없었지만 남편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더군요. 진심으로 엄마가 걱정돼서 돌보는 게 아니라 집을 얻겠다는 보상 때문에 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여서 오히려 서운할 지경이었죠. 뭐든지 본인 힘든 일에는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는 남편. 그런 와중에 토지 수용 문제로 너무 들뜨게 된 엄마는 호흡에 문제가 생겨 숨을 쌕쌕거리며 쉬는 일까지 겹치게 되어 가정용 산소 호흡기를 달게 되었습니다. 이래저래 손이 갈 일이 많아지게 되자 남편의 표정이 나날이 어두워지고 있어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시모가 갑자기 집에 들이닥치는 일이 있었는데요. 김장을 담근 지 얼마 되지 않아 맛있는 김치를 들고 왔다면서 집에 갑자기 들이닥친 시모. 그런데 시모는 남편이 엄마의 수발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얼굴 표정이 썩어 들어가더군요. 당장에야 산소 호흡기를 달 정도로 아픈 엄마가 있어 따지지는 않지만 당장이라도 제 머리채를 잡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보다 더 걱정인 것은
남편에게 다시금 헛바람을 주입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저의 걱정은 적중하고 말았습니다. 나 앞으로 집안일이며 장모 돌보기 다시 안 할 거야. 열심히 해서 엄마한테 집 받아내겠다더니 세속적인 것에 무게를 더 받자 오히려 내 인생만 망가질 뿐이야. 시인들끼리 오랜만에 뭉쳐서 술 마시면서 얘기한 건데. 역시 인생은 힘든 가운데 꿈을 추구하는 게 낭만적이더라고. 당신 또 어머님이 헛바람 주입했구나. 엄마? 아, 엄마가 뭐 따지고 보면 틀린 말 하는 사람은 아니지. 장모님한테 1억 정도 받았다 치더라도 그걸로 집 장만 뭐 얼마나 보태주시겠어.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닌 마당에 내가 이런 거에 얽힐 필요가 있나? 기가 막혀서 당신 정말로 돈 보고 엄마 돌본 거였어? 이제 안 돌보겠다고 하잖아. 아, 시상 좀 전까지 잘 떠올랐는데 술 깨게. 하여튼 당분간 난 인생 막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태백처럼 술잔에 달 채우면서 낭만 즐기고 살 거라고. 대문으로 성공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참, 나 오늘은 외박한다. 남편에게 헛바람을 주입한 시모 때문에 이가 갈렸고 꼬드김에 또 넘어가서 태도가 돌변한 남편도 실망스러웠습니다. 미래라는 건 알 수 없다는 엄마의 말이 과연 맞는구나 싶더군요. 시모와 다투면서 다신 휘둘리지 않겠다. 굳게 다짐하던 남편이 또 이렇게 절 실망시켰으니까요. 저는 시모에게 찾아가 당장 일을 따졌습니다. 당장 남편이랑 이혼을 할지 말지 모를 마당인데 며느리로서 돌이니 뭐니 따지고 싶지도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이 늦은 저녁에 시모 집에 말도 없이 불쑥 찾아와? 너 정말 간덩이가 제대로 부었구나. 제가 말하지 않으면 분통이 터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이한테 또 헛바람 들게 하셨잖아요. 시인이니 소설가니 포기하고 건실하게 살려는 사람을 왜 자꾸 흔드시는 건데요? 걔 운명이 그렇게 정해졌다는 걸 난들 어쩌겠니? 우리 애가 너 같은 년이랑 빌빌거리고 산다고 같은 수준으로 보지 말 거라. 재수가 없으려니 원. 너 같은 년은 한 트럭을 줘도 우리 민재랑 못 견줘. 너랑 같이 살면 우리 민재 멀쩡한 운도 바닥을 칠 거란 말이다. 말씀 다 하셨어요? 아니, 말씀 아직 다 못했다. 그리고 네 엄마 병시중이나 들게 하다니 제정신이니? 우리 민재가 어떤 애인데 그 딴 천한 일을 시키고 앉았어? 내가 네 어미 산소 호흡기 떼버리기 전에 그냥 당장 이혼하거라. 이혼이요? 좋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참, 병시중 들면 울 엄마가 집 사준다 했는데 그런 거 고려해도 저랑 같이 있으면 운이 나빠지나요? 엄마가 토지 수용으로 목돈 갑자기 생겼는데도 그게 운이 나빠진 건가요? 뭐? 자, 잠깐만. 그건 또 무슨 얘기니? 그럼 집을 사준다는 말이 정말이었다고? 민재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말이 아니라? 그이 말을 얼마나 무성의하게 들으면 그런 문제도 제대로 파악 안 하고 있으셨을까 싶네요. 그래봤자 고작해야 1억밖에 안 되지 않니? 그걸로 뭘 누구 코에 붙이겠다고. 1억이 아니라 11억이요. 아니, 됐어요. 1억이든 11억이든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이혼할 건데요. 뭘. 어미야,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보거라. 나는 그런 선물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잖니. 법사님이 말한 귀인이 바로 너였던 거구나. 세상에. 저는 미신 안 믿어요. 어머님. 아니, 내가 말이다. 지금 사실 옷가게가 망해가고 있던 중에도 개모임에 꼬박꼬박 돈을 넣고 있었다. 그런데 개주가 도망을 가질 않나. 민재 전 며느리는 사업에 흥한다고 하질 않나. 거기에 사돈 양반 간병까지 하고 있으니 속이 정말 뒤집어지더구나. 이대로 가면
아들은 물론 내 인생까지 망하게 생겼고 지금 사채까지 써서 이자만으로도 감당이 안 돼서 집을 팔까 말까 고민하는 중이니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랬다. 내가 진심으로 너한테 사과를 하마. 응? 화 풀어라 아가.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빌도록 하마. 기가 막히네요. 정말 이렇게 돈 때문에 사과하실 거였으면서 그동안 절 그렇게 핍박했던 거예요? 결국 어머님이 믿는 미신이라는 것도 상황 따라 이래저래 바뀌는 것뿐이고요. 예,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살려주렴. 이 시모가 앞으로는 너한테 정말 잘하도록 하마. 아들한테 괜히 바람 넣는 일도 없도록 할 테고, 응? 무릎을 꿇고 비는 시모의 모습에 기가 막혀 한숨을 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흥얼거리는 노랫소리와 함께 남편이 나타나더군요. 옆에는 취해 있는 여자를 끼고 있었는데 누군가 하여 자세히 보니 한번 본 적이 있었던 전 부인이었죠. 엄마. 나 성공하는 기운 되찾으려고 전 부인도 데리고 왔어. 오늘 시끄러울 테니까 방 하나 비워놔. 애가 많이 취해서 정신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뭐 지도 좋으니까 나랑 술 마셨겠지? 나 앞으로 예술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미쳤어, 얘가. 여기가 어디라고 이 계집애를 데려오니. 당장 돌려보내라. 당장. 부인? 여기 있었네? 잘 됐다. 오늘 왕처럼 한번 즐겨보게. 당신도 일로 들어와. 헛소리 하다가 소방 맞기 싫으면 빨리. 기가 막혀서 정말. 예,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와서 빌어. 사돈 양반이 토지 수용으로 11억이나 생긴 마당인데 뭔 추태란 말이냐. 뭔 소리야. 11억? 갑자기 술이 확 깨네. 당신. 엄마가 하는 말 이거 진짜야? 그래. 엄마가 당신 못 믿겠다면서 일부러 보상받은 거 속여서 말한 거야. 이렇게 두 모자 수준 보니까 아주 잘한 행동이다 싶네. 여보, 내가 정말로 잘못했어. 내가 잠깐 돌았던 거야. 나 가끔씩 제정신 아닌 거 알잖아. 응? 그래. 그래서 이혼하려고. 제정신 아닌 인간이랑 어떻게 같이 사니? 지 주제도 모르고 전 부인이랑 동침하자고 하는 개자식이랑 어떻게 사냐고. 맞아. 내가 개자식이야. 반성할게. 응? 짖을까? 짖으면 될까? 왈할. 민재야, 그만해라. 이 엄마 피눈물 흘리는 꼴을 보려고 그러니 그냥 무릎만 꿇고 있어. 왈. 아무리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지만 본색을 드러낸 것도 모자라 불륜을 저지르고 갖은 추태까지 보인 남편을 용서하고 넘어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시모와 남편이 울며 매달렸지만 저는 이혼을 감행했고 현재는 딸과 엄마와 함께 새 거처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본인들의 사정이 힘들며 사채 때문에 빚쟁이가 매일같이 전화하고 찾아오는 바람에 피가 바싹바싹 마른다 뭐다. 술에 취한 전 부인을 억지로 끌고 간 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 뭐다 온갖 앓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제가 그런 사정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이유는 조금도 없었죠. 본인들의 미래에 어떻게 풀릴지 모르니 도움을 달라고 하는데 대비도 하지 않고 인생을 미신과 순간의 감정에만 의존해 사는 사람들이라 그럴 가치를 전혀 못 느낀다 쏘아붙여줬습니다. 그 뒤로는 연락도 없이 잠잠해졌네요. 앞으로 엄마와 딸과 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알 수 없는 미래를 놓고 너무 걱정하지도 않고 너무 방심하지도 않으면서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준비하며 살아가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된 사연이었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정 씨, 집 앞에 보미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 미안해, 수혜 씨. 연락한다는 걸 깜빡했네. 그래도 금방 알아줘서 다행이다.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요? 왜 이런 시간에 보미가 저희 집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몇 시부터 이러고 있었던 거죠? 몸이 엄청 차갑잖아요. 아침에 집을 나온 게 5시 반이고 보미 두고 간 게 6시 반 정도였나? 아니, 그럼 1시간이 넘게 현관 앞에 서 있었던 거잖아요. 아무리 초여름이라고 해도 아직 아침엔 춥다고요. 5살 배기 애를 밖에 방치해두다니 제정신이세요? 추운 건 그렇다고 쳐도 유괴라도 당하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 고작 그 정도로 화내지 마. 고작이라뇨. 하여튼 본론을 말하자면 갑자기 말해서 미안한데 봄이 좀 맡아줬으면 해. 한 3일 정도. 네? 3일을 맡아달라고요? 아니, 갑자기 그러시면 어떡해요. 근데 이미 놓고 왔으니까 어떡해? 남편도 장기 출장 가 있으니까 나도 여행 좀 다녀오려고. 부탁할 사람이 수혜 씨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도 이웃인데 좀 부탁할게. 알겠지? 아니, 그럼 친정이라도 맡기면 되잖아요. 아니면 뭐 시댁이 차로 30분 거리에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맡겨도 되지 않나요? 그건 안 돼. 지금 우리 자기랑 여행 가는 거란 말이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분은 장기 출장 가셨다면서요. 그리고 부부끼리 가는 거면 봄이도 데려가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지. 남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남친. 네? 남자친구요? 아니, 그럼 그거 아닌가요? 바람 피우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랑 가족들한테 비밀로 이러는 거라고. 수혜 씨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줘. 아니, 그러시면 안 되죠. 심지어 애를 남의 집에 맡겨두고 여행을 가시다니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쌀쌀맞게 굴지 말고. 어차피 남편도 뭐 유흥업소도 가고 하면서 젊은 여자애들이랑 놀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나도 가끔은 스트레스도 풀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 남편도 그냥 암묵적으로 인정해주는 거나 다름없지. 걱정 안 해도 돼.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도 딱히 뭐 현정 씨 부부관계에 끼어들 입장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저희 집안까지 엮으려고 하진 마세요. 죄 짓는 거 도와주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너무하네 진짜.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여튼 나는 이미 기차 아니라 돌아가지도 못해. 우리 봄이 좀 잘 부탁해. 무슨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하세요. 그리고 3일 동안 맡기겠다면서 짐은 아무것도 없던데요? 옷은요? 먹을 거는요? 어린이집은 또 어떻게 하게요? 어머, 갈아입을 옷을 깜빡했네. 그냥 대충 수혜 씨 따로 아무거나 입혀도 돼. 어린이집도 그냥 둘이 같이 보내줘. 5살밖에 안 된 애가 먹어봐야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식비는 그냥 봐주고 선물 사갈 테니까. 저희 애 옷이라뇨. 저희 애는 3살이라고요. 사이즈가 맞겠어요? 그리고 식비는 내지도 않을 생각이세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아니, 고작 3일 가지고 돈을 달라고? 쪼잔하긴. 옷도 사이즈가 안 맞으면 대충 어른 옷 입히면 그만이잖아.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알레르기 같은 건 없어요? 먹는 약이나 뭐 의료보험 카드는요?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요. 고작 3일 가지고 왜 그래? 걱정도 많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여튼 저는 못 받으려요. 데리러 못 오실 거면 제가 직접 현저 씨 시댁으로 데리고 갈게요. 연락처 알려주세요. 아니, 알려주면 바람 피우는 게 들통나잖아. 이혼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못 알려줘? 장난하지 마세요. 정말 곤란하다고요. 아무리 말해봐야 이미 늦었어. 그냥 포기하고 맡아줘. 진짜로 장난 그만하시고 긴급 연락처 정도는 알려주시라고요. 친정 쪽 번호라도 상관없으니까요. 아, 나 이제 배터리 다 돼간다. 미안, 핸드폰 끌게. 봄이 좀 잘 부탁해. 그럼 이만. 저기요, 현정씨.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수혜씨, 들었지? 나 이제 곧 도착해. 선물 잔뜩 사왔어. 현정씨, 지금까지 뭐하고 계셨어요? 몇 번이나 전화했는데 한 번을 안 받고. 아, 미안. 하도 시끄럽길래 잠깐 차단해놨었거든. 네? 차단을 하다뇨. 봄이가 걱정되지도 않으세요? 급한 연락이었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애를 남한테 떠넘기고 연락도 무시하고 혼자 불륜 상대랑 여행이나 다니다니 수치도 모르세요? 아, 정말 경멸스러운 거 아세요? 뭐 어때서 그래? 딱히 뭐 없었잖아.
데리러 가겠다도 화를 내고 그러네. 하여튼 3일 동안 봄이 돌봐줘서 고마워. 덕분에 마음 놓고 즐기다 왔어. 지금 기차 타고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미 남편분이 데리고 가셨어요. 이사했다던데요? 뭐? 여행 가신 당일에 남편분이랑 남편분 본가 쪽에 연락했더니 출장지에 계시다가 여기까지 데리러 오셨어요. 지금 봄이는 남편분 본가에 있고요. 남편분도 집 팔고 본가로 이사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분도 그렇고 그쪽 가족들이 다들 잔뜩 화가 나 있던데요? 아니, 왜? 어떻게 남편이랑 연락을 한 건데? 난 연락처 알려준 적 없잖아. 이웃들이랑 어린이집 엄마들한테 엄청 물어보고 다녔다고요. 결국에는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사정을 설명하고 직접 남편분 연락처를 받았어요.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이랑 그쪽 가족들한테는 비밀이라고 했잖아. 왜 그렇게 함부로 연락을 하고 그래? 저도 분명 말씀드렸죠. 갈아입을 옷도 없고 먹는 약이 있는지도 모르고 알레르기 유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남의 애를 3일씩이나 맡아주지는 못한다고요. 민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괜찮다고 말했잖아. 왜 그리 예민해? 고작 3일 정도 가지고 말이야. 사람 이름 모르는 거죠.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책임져야 하는 게 누군데요? 봄이 식비조차 못 받았는데 전 그런 책임 못 져요. 그냥 조부모님이 직접 돌보시는 게 훨씬 더 안심되고 좋잖아요. 그래, 나도 아는데 이번만큼은 안 된다는 거 알잖아. 남자친구랑 여행 갔다는 거 남편이 알기라도 하면 이혼당할 거 뻔히 알면서. 네, 그래서 남편분한테 말했어요. 불륜 여행 가신 거. 뭐? 봄이를 맡게 된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얼마 전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도 보여드리면서 설명했거든요. 남편분이 본가로 이사 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혼 준비를 위해서래요. 안 돼! 안 된다고! 왜 말한 거야? 그걸 말하면 안 되지! 물어보시길래 답변해드렸을 뿐이에요. 오히려 제가 말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신 게 더 이해가 안 가네요. 진짜 너무하네? 그렇게 착하고 순한 척하면서 나를 속이고 비겁하게 뒤에서 꼰질러? 뭐가 비겁하다는 거죠? 보호자한테 연락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제가 착하고 순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멋대로 애를 맡기고 남편이 출장 가 있는 동안에 불륜 상대랑 여행 가는 쪽이 훨씬 더 비겁한 행동이 아닌가 싶은데요? 시끄러워! 이혼하게 되면 너도 확 고소할 거야. 어린이집 엄마들한테도 다 까발려서 매장시켜버릴 거니까 각오 단단히 해! 불가능하실걸요? 왜냐면 다들 제 편이거든요. 뭐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편분 연락처를 온갖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고 다녔어요. 사정도 다 설명하고 도와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다들 현정 씨가 바람 피운 거 알고 있어요. 뭐? 당신 주변에 다 말하고 다닌 거야? 진짜 쓰레기네 이거. 미쳤어? 당장 가서 해명해. 이미 다 끝난 얘긴데 뭘 어쩌겠어요. 심지어 그게 사실이잖아요. 이제 고개도 못 들고 다니시겠네요. 정말 안 된단 말이야. 난 전업주부라서 이혼하면 먹고 살 방법도 없어. 이제 와서 취직도 못할 거고 친구들한테까지 버려지면 나는 어떡해? 제발 남편이랑 친구들한테 아니라고 설명 좀 해줘. 뭐 농담이었다거나 잘못 안 한 거라고 하면 되잖아. 저는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네요. 이제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제발 부탁 좀 하자. 뭐든지 다 할 테니까. 안 돼요. 그만 포기하시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어머, 슬슬 배터리 다 돼가네요. 죄송해요. 이만 실례할게요. 안 돼! 잠깐만! 수혜씨! 그 후 현정 씨와 불륜 상대는 역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남편에게 붙잡혀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당하고 이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보미의 양육권은 남편분이 가져가게 되었고 보미는 남편분의 본가에서 키워주시게 되었습니다. 현정 씨는 집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불륜 상대가 사는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권으로 그 상대랑도 대판 싸우게 되어 또다시 떠돌이 신세가 되었고 친구들에게까지 철저히 버림받아 완전히 외톨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복수를 하겠답시고 저희 집에 음식물 쓰레기를 던지는 일도 있었는데 때마침 순찰을 하던 경찰이 그 현장을 목격하여 현행범으로 연행되었습니다. 자기가 애를 떠넘기고 바람 피워놓고 분풀이를 하다니 정말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경희씨, 잘 지냈어? 지금 잠깐 시간 괜찮아?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이번 주 일요일 말이야. 유치원 엄마들끼리 점심이나 함께 하려는데 경희씨도 괜찮으면 올래? 그리 비싼 가게도 아니고 아이들 데려와도 괜찮아. 식사 후에는 카페라도 갈까 하는데 어때? 시간 괜찮아? 이번 주 일요일이요?
죄송해요. 이번 주말은 일정이 있어서 참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 또 불참이야? 죄송해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경희 씨, 계속 그렇게 거절하는데 혹시 회사 일이라도 있는 거야? 네, 그런 셈이죠. 다른 엄마들이랑 자꾸 시간이 안 맞네요. 무슨 일요일까지 일을 해? 자기 엄청 바쁜가 보다. 지은이도 아직 어릴 텐데 혼자 두는 거야? 애는 누구한테 맡겨? 유치원도 휴일이잖아. 직장에 데리고 가요. 거기에는 지은이 친구들도 많으니까 괜찮아요. 아, 그래? 힘들어서 어떡해. 지은이도 적응돼서 괜찮아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그래, 알았어. 다른 엄마들한테는 자기 불참한다고 말해둘게. 네, 죄송해요.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경희씨, 지난주는 거절했는데 이번 주는 시간 괜찮지? 우리 집 근처 바비큐장을 빌려서 다 같이 바비큐 파티하려고. 지은이랑 남편분도 데려와. 아, 매주 권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이번 주는 시부모님이 오시기로 해서요. 또 참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 그럼 부모님도 모시고 와. 사람은 많을수록 즐겁잖아. 신경 쓰지 말고 다 같이 와. 근데 제가 바비큐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에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다 같이 식재료를 가져와서 구워 먹으면서 수다나 떠는 거지 뭐. 돈 걱정은 마. 바비큐장 사용료도 더치페이 하면 저렴한 편이고 할인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고기 가져와도 괜찮아. 그래도 할인마트에서 고기를 사본 적도 없는데. 뭐? 고기도 못 사? 그렇게나 힘들구나. 네? 힘들다니요? 자기네 집 형편 엄청 안 좋지? 네? 이렇게 매번 이런저런 이유 대면서 거절하는 것도, 주말에도 못 쉬는 악덕 기업에서 일하는 것도 다 집안 형편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런 거잖아. 아니요, 그렇지만도 않은데. 마트에서 고기도 못 살 정도라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난하구나. 진짜 불쌍하다. 네? 아, 잠깐만요. 아까부터 가난하다느니 불쌍하다느니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형편 어렵지 않아요. 그럼 나도 알지. 가난해도 사생활 보호는 해줘야지. 그래도 괜히 허세 부리고 그러지는 마. 다들 알고 있거든. 바비큐장에 빈손으로 와도 다들 이해해줄 거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다들 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네 집안 형편이 어려운 거 다들 안다고. 그날은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먹어도 돼. 우리 남편 그 유명한 대기업 부장이야. 자기네 식구들이 먹을 고기나 채소 정도는 충분히 사주고도 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남은 식재료는 가져가도 돼.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발휘해야지.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 집 가난하고 그렇지 않아요. 남들만큼은 잘 살거든요? 그래도 자기가 하루도 빠짐없이 일해야지 겨우 입에 풀칠하잖아. 악덕 기업에서 쥐꼬리만한 돈으로 혹사당하고 불쌍해서 어떡해? 지은이 유치원 입학시키는 것도 힘들었지? 학비 지원 받는다고 해도 여러모로 돈도 많이 들 거 아니야. 저기 미연씨, 경희씨, 매일 깔끔하게 몸단장하느라 괜히 무리하지 않아도 돼. 우리는 다 전업주부지만 그런 편견은 일절 없으니까. 나한테는 허세 부리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해도 괜찮아. 돈 없어서 힘들면 사양 말고 우리 집에 밥 먹으러도 오고 매일 배부르게 밥 먹지도 못하지? 지훈이도 다른 애들에 비해서 삐쩍 말랐던데. 없는 집 애들은 참 불쌍하다니까. 밥은 잘 먹고 있어? 호화롭게 식사하고 있어요. 어? 매일 산지 직송으로 온 유기농 채소를 쓰고 고기랑 생선도 국산만 사거든요. 음식은 보통 도우미분께 맡기지만 어제는 유명한 호텔 셰프분이 집에 오셔서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일반식으로 보면 호화로운 식사죠? 뭐? 무슨 말이야? 혹시 자기 망상이야? 망상은 미연 씨가 하고 있죠. 왜 저희 집을 가난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그럼 경희 씨네 남편은 무슨 일 하셔? 평소에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미연 씨 남편분이 다니시는 회사, 모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이에요. 뭐? 사장이라고? 네, 사장이요. 그쪽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는 남편 증조부가 세우신 회사의 자회사거든요. 뭐? 그럼 뭐야? 엄청난 부자라는 거야? 근데 주말에는 일한다면서. 부잣집 사모님이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일요일은 회사 창립 기념 파티가 있어서 가족들 다 같이 참가했거든요. 일이라고 하면 일이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파티라니. 지은이도 어릴 때부터 파티에 자주 참석해서 적응이 됐는지 드레스 입고 얌전하게 잘 있거든요. 파티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재밌었대요. 아니, 그럼 전부 다 내 착각이었다고? 경희 씨는 가난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집보다 훨씬 부자란 소리야? 적어도 남들만큼은 잘 살고 있어요. 무리해서 지은이를 유치원에 입학시킨 적도 없고 돈도 없는데 몸단장하느라고 힘들지도 않고 미연 씨가 노블레스 오블리주 운운하면서 베푸는 적선을 받고 가난하다고 멸시받을 정도로 집이 기울지는 않았거든요. 어머,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조금 착각한 거 가지고 나도 참 부끄러워라. 그렇죠? 착각하신 거죠? 어쩔 수 없네요. 그래도 이런 일이 있으면 역시 서로 불편하겠죠? 차라리 그럴 바에 다음 달부터 지은이는 다른 유치원에 보내고 남편한테는 제가 설명해 둘게요. 어? 아니, 뭘 또 굳이 유치원을 바꿔. 그렇게 일 키울 거 없잖아. 딸이 유치원을 바꾸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니 남편에게는 미연 씨 이름이랑 자세한 경위를 얘기해야겠네요. 주고받은 메시지도 전부 보여주고요. 뭐? 아니, 그건... 미연 씨가 신경 쓸 거 없어요. 그야 미연 씨는 그냥 착각한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저를 좀 모욕하신 것 뿐이고요. 거기다 남편분께 어떤 영향이 갈지도 모르셨던 것 뿐이겠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남편한테 압력을 주겠다는 소리야? 설마 경희 씨 화 많이 났어? 에이, 화가 나긴요. 그냥 일요일에 일한다고 말한 것 뿐인데 찢어지게 가난한 거지로 몰리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쫄쫄 굶는 사람 취급이나 받고 다른 엄마들 사이에서 그 헛소문이 쫙 퍼진 데다가 거지한테 적선하듯 시부모님을 비롯한 제 가족들한테 음식 좀 나눠주겠단 말을 들은 것 정도로 누가 화를 낸다고 그러세요? 그냥 저한테 하실 말씀 없나 하고 생각했어요. 경희 씨, 미안해. 아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멋대로 착각해서 경희 씨를 불쾌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전부 다 제 잘못이에요. 남편은 아무 상관없어요. 미안해요. 제가 좀 짓궂었네요. 미연 씨는 남편분한테 압력을 줄 생각은 없었어요. 공과 사는 구분해야죠. 사과도 받았으니까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말요? 그래도 다음에는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하지 마세요. 악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상대가 어떤 입장에 있든 모두 평등하게 대하도록 하세요. 그 무신경한 말에 상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고요. 죄송해요. 앞으로 주의할게요.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럼 연락은 이만하죠. 그 후 한동안은 미연 씨랑 다른 엄마들과 사이가 서먹해졌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예전 관계로 돌아갔답니다. 미연 씨는 돈 많다고 으스대는 태도가 사라져서 예전보다 훨씬 상냥해졌다네요. 관계가 심하게 악화됐다면 정말로 다른 유치원을 알아볼 생각이었지만 원만하게 마무리돼서 참 다행이에요.